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의 과제를 피드백을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철학적인 대화거리를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빨리 가질 거예요. 네,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우리의 진도가 조금 더 빠른 편이기도 해서 잠깐 이번 주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가볍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시간의 과제 피드백은 우리가 인권선언 퀴즈를 풀었을 때 이야기했던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기 전에 완료를 표시 누르시는 거 잊지 않았죠? 그리고 당연히 과제까지 제출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교과서 필기도구까지는 뭐 자유롭게 과제 참고를 위해서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인권선언 퀴즈 그래도 1반, 2반 합해서 10명 정도가 거의 30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고 비교해 가면서 이제 세계 인권선언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인간이 더 이상 노예 또는 전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확인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퀴즈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구글 설문 문제 중에 이제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적어 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1반에서 2반 친구들은 생명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존중, 즉 높이어 중하게 여김, 존중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 크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구글 설문 이렇게 표 안에 내용을 그대로 담아 왔어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그대로 정리를 해 왔는데, 일부를.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보고 싶은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자, 친구들 중에 공통적으로 몇몇 친구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다. 즉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선생님이 이렇게 에메랄드, 민트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칠한 의견은 되게 선생님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면은 "지구촌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고 존중하는 것이 예의이다. 즉 사람은 애초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이해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자기 자신도 존중하지 않는다." 네, 칸트가 생각나는 말이네요. 그래서 자신도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려면은 똑같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한다. 즉 아까 이야기했던 존중을 이렇게 생명 공동체, 지구촌 생명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야기를 해준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인간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까지 나아가는 이 자세, 되게 기억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또 어떤 학생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생명체와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특별한 존재이고, 네, 똑같은 거를 또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다른 생명체보다 또 특별한 존재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즉 다른 생명체보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 중에서 크게 입장이 나뉘고 있어요. 인간은 모든 생명체를 포함해서 똑같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는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이성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를 이렇게 철학적인 학파로 나누어 보면은 어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생태 중심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인간 중심주의 칸트가 있어요. 놀랐죠, 여러분? 칸트는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 학대를 하지 말자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인간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동물이라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동물은 이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
그냥 도덕적으로 괴롭히진 않되 동물을 인간과 구분짓는 게 바로 칸트의 의견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존중을 이야기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 중심주의에 속하는 학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이컨 들어봤을 거예요. 베이컨은요, 우리가 되게 중세, 세계사를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제 중세 시대가 되게 암흑으로서 이제 종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종교를 이용했던 인간들이 이렇게 삭막하게 사람을 구속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던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그만큼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를 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했던 베이컨이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생태 중심주의, 조금 더 현대에 와서 자연의 문제가 이렇게 심해지고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가 심해지면서 생태 중심주의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 네, 레오폴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 즉 인간, 동물을 포함한 물과 자연을 포함하는 대지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자,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기 직전에 아주 동정심 어린 표정에 이제 네스라는 분은요, 인간과 자연을 아예 동일시를 함으로써 모든 생명체를 똑같이 존엄하게 여기자는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각자의 주장에 대한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인간 중심주의를 보면은 이렇게 사자는요, 앞뒤 안 가리고 지나가는 새끼 얼룩말도 배고프면 딱 먹어버리는, 그리고 라이언 킹에서도 봤겠지만 당연히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스포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또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인간이 정말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라면은 이런 동물 보호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동물도 똑같은 존재로서 똑같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인간이 이렇게 칼 세이건의 에덴의 공룡이라는 것에서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도덕적인 거를 떠나서 일단 어 IQ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뇌 무게가 이렇게 쪼끔 더 높다고 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근데 또 이제 인간보다 높은 동물이 있어요, 무게가. 코끼리, 푸른 고래 등등. 즉 이렇게 뭐 인간이 실제적으로는 뭐 뇌 무게가 무거움으로써 이렇게 지능적이고 쪼끔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수치로 나타냈을 때 완벽히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참 논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존엄하다.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존엄하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설문에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 주제 두 번째예요. 네. '모든 인간은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쓴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외적 조건에 따라서가 아닌 인간 존재 자체가 이제 존중받아야 할 이유다. 그리고 인간은 외적 조건 빼고 평등하 평등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목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네. 그 아주 좋은 말이에요. 당연히 모든 인간은 평등 인권을 보장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즉 세계 인권 선언의 취지도 이 정신에서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한번 궁금했어요. 쪼끔 더 트집을 잡아 볼게요, 이 의견에. 자,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도 인권을 보장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사람도 끔찍한 저주를 저질렀는데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요. 살인의 의도도 광범위하고 그에 대한 처벌도 되게 광범위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인간의 규정에 대한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범위를 쪼끔 더 좁혀 보려고 해요, 논의의 범위를. 자, 아래에 두 살인이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되게 사이코패스, 지능적으로 사람을 매우 많은 사람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능적으로 거의 사람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었죠.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간병살인이라고 해요. 네, 간병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 중에서 아프신 분 또는 주변에 아프신 분을 간호하는 병간호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간병을 해보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치매나 이제 암 환자를 간병을 하는 게 되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선생님 가족 중에도 이제 암 환자가 있었고, 그래서 간병을 했을 때 되게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되게 한쪽으로 몰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힘들었고 선생님도. 그래서 이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치매 수발, 거의 똥오줌도 다 받아 주셔야 되고 식사도 해 주셔야 되고 모든 24시간을 계속 옆에서 있어야 되는 치매 수발을 6년 동안 하고 나서 결국에는 아내 목을 졸라서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살인은 어쨌든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살인 자체가 나쁜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인간의 존엄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제도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인간이 존엄하지만 그 인간을 살해한 살인이, 형태가 다른 이 살인이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어쨌든 살인은 처벌을 받는 행위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래 두 살인이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한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이 이렇게 다양한 논의 주제, 철학적인 주제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재밌었어요, 선생님은.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바로 구글 설문으로 가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안녕.